사실 비단 윤미향 의원뿐만이 아니라요. 탈당을 못하겠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원들도 지금까지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요, 국회의원 때를 잡고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조사해야 돼요. 그렇게 당을 이끌어야지. 세상에 이런 식으로 유론무마용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됐습니까? 우란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대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에도 맞지 않다. 당사자들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접근법이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 나가겠다는 의원 가운데 우상호, 김한정 의원이 대표적인데, 특히 김한정 의원은 사또 재판이냐, 대통령 눈과 가리고 귀 가리고 잘못된 정책 만들어놓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냐. 한 대략 4명 정도는 안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격앙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모두 민주당에서 정치적 중량감이 상당한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발한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도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김한정 의원이 사실상 청와대 참모들을 저격했죠.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 만들었던 책임자들 어디 갔느냐.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장하선 전 정책실장이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도 겨냥한 것이 아닌가. 김상조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매우 강도 높은 발언인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단어가 저는 표현만 바꿨지 비슷하게 지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무엇이냐? 누구 말이 맞고 청와대 참모들이 옳은 것인지 국회의원이 옳은 것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구나. 이제 정권 말기라서 국회의원들이 당의 어떤 징계나 선당후사 요구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구나. 청와대 참모까지도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안정감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이 정부 여당의 혼란에서 신뢰를 주기가 힘들죠. 앞으로 정부 여당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와도 이것도 누가 반발하지 않을까 불신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징조를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견하고, 제가 송영길 대표였다면 이 김한정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들은 미리 찾아가서 양해를 좀 구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어떤 선제 과정을 거친 뒤에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치를 바로 내리다 보니까 엄정한 대우로 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 혼란의 소용돌이가 민주당 내부에서 짧은 기간 안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15분 전에 통보받았다, 이렇게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머뭇거리다가 또다시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이 제명 카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익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만약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이미 지도부 입장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좀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한병도 이 수석 부대표는 제명 카드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얘기할 부분은 오늘 송 대표가 어느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과는 절친한 사이잖아요. 근데 우상호 탈당 권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권익위의 조사 자체를 좀 송 대표 스스로가 믿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아마 그 송 대표가 이제 우상호 의원과의 이제 오랜 인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 연세대학교 82학번 그 동기입니다. 이제 둘 다 학생회장을 했는데 84년에 그 송 대표가 먼저 학생회장을 하고, 우 의원은 군대를 갔다 와서 87년에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그 6월 항쟁이 있었던 때고, 이한열 열사가 시위 도중에 그 연세대 그 정문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던 그 당시에 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1987에도 등장하고 했는데, 우상호 의원은 그 여권 내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586 정치인들이 다 내가 더 잘났다 하는데, 우상호 의원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접착제 역할, 이인영 의원이 내가 원내대표 나가고 싶다 하면 우상호 의원은 그래 네가 먼저 나가라 하고, 송영길이 대표 나가고 싶다 하면 그럼 나는 안 나갈 테니까 네가 나가라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그 대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단장에 우상호 의원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어려워진 거죠. 송 대표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정보다는 그 지금 정치적으로 당의 앞길이 중요하니까 첫째는 실제로 이렇게 가면은 그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둘째는 내로남불. 아니 LH 그 투기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뭐 구속도 하고 자본하면서 의원들은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지금 약간은 수세로 몰린 것 같은 알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이소은 변호사님, 분명히 당에서는 당 안 나가면 제명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자막은 또 송 대표는 권익위 조사가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럼 12명 의원들 공개하고 탈당 권유한 게 다 쇼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절대 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탈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벼운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탈당을 하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명으로 갈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의 의결에 의해서 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가려면 서명을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 윤리를 거쳐야 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 또 수사까지 거치다 보면 1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국민들께서 이 시시비 가리다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냐. 일단 읍참마석으로 당신들은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조치고 이런 조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돈 속으로 빠져든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 공개 얘기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원님 남편분 자숙도 모자랄 판에 어이가 없다라는 목소리를 주셨고요. 네. 권한도 없는 감사원의 조사 의뢰하냐? 국민의힘아 제발 쇼 좀 그만해라.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속성 공부 아직 다 못하셨네요. 간보기 정치 제발 그만하시길 윤 전 총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군대 가기 싫어서 산업요원 빠진 분이 갑자기 눈물 흘림에 애국심 폭발한다.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나경원의 눈물, 이준석의 눈물, 두 분의 진심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글쎄요, 각기 다른 오늘 댓글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